2015년 5월 18일 밤 12시 40분경 부산 해운대 경찰서 중동지구대로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남성은 자신이 25세 이모 씨라고 신분을 밝히며 얼마 전 서울 신림동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안매장했고 이후 부산으로 내려와 숨어 있다가 죄책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면서 지금 머리가 너무 어지러우니 빨리 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자기가 그 여자친구를 목잘라 죽이고 안매장하고 또 그다음에 자기도 손목을 끄가 자해를 했다. 신고가 들어온 현장은 해운대의 한 모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신고자로 보이는 남성이 손목에 피를 흘린 채 침대에 앉아 있었고 탁자에는 유서로 보이는 쪽지와 20대 여성으로 보이는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응급처치가 끝난 이 씨를 경찰서로 연행한 경찰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안매장했다는 자백을 바탕으로 곧바로 이 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술에 취한 이 씨가 술주정한 거라 판단했지만 이 씨가 충북의 한야산에 시신을 묻었고 캐리어에 시신을 담았다, 시멘트를 이용했다는 등 생각보다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범행 과정을 진술하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이에 따라 서둘러 이 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충북 제천의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제천에 어디 가면은 나무가 있는데 그쪽에 시멘트를 부었다 이런 식으로. 이 씨가 시신을 유기한 장소는 인근 마을 주민의 안내를 받아야 겨우 찾아갈 수 있는 산속 깊은 곳이었습니다. 이 씨가 말한 시신 유기 장소에 겨우 도착한 경찰은 현장에서 시멘트로 덮인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망치로 시멘트를 깨며 아래쪽을 파보자 정말로 이 씨가 살해했다고 밝힌 26세 여성 김모 씨의 시신이 캐리어에 담긴 채 안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적이 많이 드문 외진 숲이었습니다. 사체가 여행용 트렁크에 이렇게 담겨진 채로 구덩이가 이렇게 파진 상태에서 시멘트로. 2015년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여자친구 살해 시멘트 안매장 사건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김 씨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고 서울관악경찰서로 인계한 뒤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 5월 2일 밤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김 씨와 술을 마시다 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헤어지자는 김 씨의 말에 순간 화가 나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술이 깨 정신이 돌아온 뒤 간밤에 저지른 범행을 깨달았고 이후 시신을 충북 제천의 한 야산으로 옮겨 안매장한 뒤 전국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 죄책감에 시달려 결국 부산에서 자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경찰서로 달려온 김 씨의 부모님은 딸이 살해돼 안매장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씨에게 살해당한 김 씨는 3남매 중 장녀로 중학교 시절부터 미국으로 유학을 가 미국 사관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한 뒤 뉴욕 명문대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사건 전날에는 고액연봉이 보장된 대기업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취업이 됐으니 앞으로 돈 걱정하지 말라며 첫 월급 받으면 500만 원을 용돈으로 보내드리겠다고 하는 등 효심이 지극한 딸이었습니다. 김 씨의 부모님도 김 씨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당시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유학 비용과 생활비 등을 지원했는데 그 금액이 10억여 원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김 씨도 부모님을 돕기 위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2014년경 한국으로 돌아와 부산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며 동생들의 학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어 강사로 일하는 도중 자신의 수업을 듣던 이 씨와 친분이 생겼고 이후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해 1년 가까이 사귀어오다 2015년 5월 2일 서울에 있는 이 씨의 집에서 끔찍한 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이 씨는 당시 서울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 실패해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부산에 잠시 내려와 있던 상태였습니다. 김 씨 유가족은 우발적 살인이 아닌 철저히 계획적인 살인이라며 경찰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대기업에 취업한 딸이 헤어지자고 하자 질투심과 적개심에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며 이 씨가 딸을 살해한 이후 딸의 핸드폰을 사용해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는 등 알리바이를 만드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문자를 보내면서 딸이 평소 즐겨 쓰던 말투나 이모티콘을 똑같이 사용해 가족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또 딸이 살해되고 약 2주 뒤인 5월 15일 집으로 딸이 취직한 회사에서 내용 증명서와 함께 트레이닝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이에 회사로 곧장 연락해보니 딸이 5월 4일 날 해외 유학을 간다며 일방적으로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한 사실을 알게 됐고 갑자기 무슨 일인지 딸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딸이 간간히 문자 메시지만 보내오길래 많이 바쁜가 보다 싶어 그러려니 넘겼는데 이것이 이 씨가 딸의 핸드폰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한 것이었다며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경찰에 자수한 건 역시 계속된 가족들의 전화에 압박감을 느껴 자수한 것이지 결코 죄책감을 느껴 자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부검 결과에서도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이 씨의 주장과 달리 숨진 김 씨의 몸에서 별다른 저항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발적 범행이었다면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저항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범행 이후 시신 유기 과정도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범행 전으로 이 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이 씨가 김 씨를 살해한 뒤 철물점에 들러 20리터짜리 대형 물통 4개와 고무대야 2개, 대형 석쇠 등을 구입했고 이후 렌터카를 빌려 충북 제천으로 이동한 뒤 시신 유기 장소 인근 모텔에 이틀간 머물며 시멘트를 사용해 김 씨를 안매장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안매장 이후 이 씨는 혼자 여행을 떠나거나 태연히 친구를 만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죄책감에 시달려 마음을 돌고자 여행을 떠난 것이라 해명했지만 그 말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김 씨 주변 지인들도 김 씨가 평소 이 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과한다는 되게 회식을 했나봐요. 근데 이제 연락 잘 못하고 아예 안 되니까 내가 자고 있는 애를 멱살 잡고서 주먹으로 엄청 때렸대요. 그러면서 얼굴에 심하게 멍이 들어 학원에 어떻게 출근하냐며 걱정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날 보고 뭐라 생각할까 솔직히 말했나 보다. 눈 감고 어른 땡길에 네가 그럴 정도로 서울에 다른 애는 알잖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씨의 컴퓨터에서 김 씨 살해 계획 등이 적힌 한글 문서 파일이 발견되면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이 씨의 진술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해운대 모텔에서 자해를 한 뒤 경찰에 자수한 것 또한 최대한 처벌을 덜 받기 위한 꼼수로 보였습니다. 이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당시 부상 정도가 그리 심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119에 빨리 와달라는 신고 전화를 한 차례 더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획적인 살해 정황이 속속 밝혀졌는데도 끝까지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면서 심지어 후회된다며 눈물까지 흘린 이 씨. 이렇게 뻔뻔한 이 씨의 모습에 경찰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이게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냥 한번 안아주면 되는 건데. 5월 26일 진행된 범행 재현 과정에서도 이 씨는 술을 따라 여자친구 김 씨의 죄를 지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곳에 묻은 이유는 명당이어서 그랬다고 말해 유가족을 또 한 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숨진 김 씨의 남동생은 누나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장문의 글귀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약 1년 전 누나와 사제지간으로 만났습니다. 다정한 면모는 그가 쓴 탈이었습니다. 다툼이 시작되면 폭력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온몸 가득한 시퍼런 멍. 결국 누나는 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나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억대 연봉으로 H회사와 계약해 가족들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말한 직후였습니다. 무서웠다는 말과 달리 그의 계획은 철저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위해 누나가 계약한 H회사에 미국으로 출국하니 찾지 말라라고 연락했습니다. 또 누나가 살해된 뒤 15일 동안 약 50여 차례에 걸쳐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어버이날까지 말입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시체를 훼손하며 완전 범죄를 꿈꾼 그에게 뉘우침은 없었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수사와 현장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뻔뻔한 면모에 치가 떨렸습니다. 눈앞이 깜깜한 지금 이 글이 SNS에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가 세상과 영원히 격리돼 누나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으며 유족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이 씨는 갑자기 말을 바꿔 여자친구는 천식 때문에 사망한 것이고 자신은 시신만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인죄 대신 사체유기죄로만 처벌받으려고 또다시 꼼수를 부린 겁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이 씨의 노트북에서 피해자를 목졸라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한글 파일이 발견됐고 수사기관에서 이미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동기나 방법이 불량하고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1심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보통 데이트 폭력은 집착이나 소유욕이 강한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고 헤어짐과 재결합을 반복하거나 이 과정에서 폭력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문제라는 인식이나 본인에 대한 매우 세세한 정보들을 다 알고 있는 관계 특성으로 인해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의 신설 그리고 위험성에 대한 교육 홍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실제 신고 건수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신고되지 않는 숨은 피해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데이트 상대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영국 등의 적극적인 입법 사례 등을 고려해서 보다 적극적인 입법이나 처벌 강화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건 이후 이 씨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씨가 범행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아 이 씨 부모님은 이 씨가 살인을 저질렀는지도 모른 채 아직 해외 유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씨의 친구들도 이 씨가 평소 배려심이 깊었다며 범행 사실을 도저히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도 좀 믿음직스럽고 이런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 싫어하는 친구 있으면 집에 돌려보내주고 다 정리해주고 지는 집에 마지막에 가고 막 이랬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는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친절한 겉모습으로 포장한 철저히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사건 이후 숨진 김 씨의 부모님은 큰 충격에 빠져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하고 칠글 캐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한 가족을 순식간에 절망의 늪으로 빠뜨린 이 씨. 감옥에서는 진심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있을까요?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이 명복을 빕니다.